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태국의 숨겨진 구석을 파헤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안에 대여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관행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산업의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는 과연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어떤 윤리적 경계가 흐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이제껏 거해 본 적 없는 태국의 이면을 드러낼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 안에 대여의 실체 태국 중심부 파타야라는 곳에는 고용 아내라는 가슴 아픈 관행이 존재합니다. 이건 실제 결혼이 아니라 주로 가난한 시골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임시적인 관계를 말해요. 이 관계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지속됩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파타야의 악명 높은 홍등가에 있는 바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생존과 착취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일부 외국인 남성들, 특히 은퇴한 분들은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켜 동반자 관계와 가족 같은 유대감을 얻는 대가로 여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종종 여성의 가족 전체를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단순히 아내 대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복잡성을 놓치는 일입니다. 돈을 넘어서는 진정한 애정, 문화 교류, 그리고 상호 의존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여성과 관광객 모두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202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 대여를 포함한 파타야의 비공식 경제는 도시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이 관행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생존, 힘든 선택, 그리고 평범한 휴가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실제 삶에 대해 얼마나 외면할 의향이 있을까요? 생존과 착취 사이의 균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7. 태국의 기묘한 속옷법 태국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태국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품위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죠. 태국에서 단정한 옷차림은 습관 그 이상으로 사회적 존중의 초석입니다. 비록 거의 집행되지 않지만 이 법은 전통과 격식의 중요성을 조용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태국 문화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80% 이상이 여전히 전통적인 복장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이러한 관습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외국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태국의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세계가 현대화되는 속에서도 전통에 대한 존중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 여성과 승려 사이의 절대적인 규칙 태국에는 여성이 승려의 몸에 닿는 것을 금지하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소승 불교의 믿음에 근거한 관행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을 넘어 태국의 문화적 가치를 심오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이 승려에게 무언가를 공양할 때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천이나 쟁반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강조합니다. 2024년 태국 국립불교사무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90% 이상이 이러한 승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자신들의 문화적, 영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통의식 동안 여성들은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태국 문화 및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삶의 방식을 보존하려는 진심 어린 헌신으로 이러한 관행을 세심하게 따릅니다. 잠시 쉬어가기. 자, 이제 태국의 일상적인 믿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딱 10초만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15. 태국의 섬뜩한 한밤중 휘파람 금기. 조용한 태국의 한 마을에서 깊은 밤을 거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기는 고요하고 들리는 소리라곤 부드러운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뿐입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 휘파람을 불고 싶은 충동을 참으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어두워진 후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무례한 행동 그 이상으로 고대의 영적 믿음과 연결된 깊이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이 순진해 보이는 행동이 산자와 영혼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기운이나 원치 않는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고대 관습이 깊이 존중되는 시골 지역에서 특히 강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인의 70% 이상이 여전히 이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믿음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평화와 조화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태국의 매혹적인 풍경을 탐험할 때 특히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 것이 존중의 표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태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인 영적 관습을 존중하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입니다. 태국에서는 밤에 침묵이 금이며 어떤 소리는 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14. 태국의 왕실 비판. 태국에서 왕실은 심오한 존경의 대상이며 왕이나 왕족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로 알려진 이 법들은 흔들림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는데요. 이는 태국 국민들이 국가 통합과 전통의 기둥으로 여기는 왕실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긴 징역형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태국 법무부는 왕실 모독죄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었으며 처벌은 수년간의 징역에서 무거운 벌금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태국에 있는 동안 왕실과 관련하여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방문객이든 거주자이든 왕실에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문제를 넘어 태국 문화에 깊이 소중히 여겨지는 측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13. 태국에서 돈을 밟는 행위의 심각성. 태국에서 돈은 화폐 그 이상으로 왕에 대한 존경심과 깊이 연결된 국가적 자부심의 신성한 상징입니다. 실수로라도 돈을 무례하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지폐를 밟는 행위는 큰 분노를 유발하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태국 문화보존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 시민의 90% 이상이 돈에 대한 어떠한 무례함도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관광객으로서 돈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떨어진 지폐를 실수로 밟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조차도 매우 무례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태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인상 깊었다면 아래에 다양성 존중은 중요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금기 사항에 놀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국의 문화적 풍경을 계속 탐험하면서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부터 신성한 불교 상징을 존중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태국 사회의 초석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2. 태국에서 불교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태국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 문화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불상이나 사원과 같은 불교 상징을 무시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상 위에 올라가거나 사원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방콕의 한 관광객이 불상과 무례한 셀카를 찍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고 대중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사회가 종교적 관습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화부 보고에 따르면 태국인의 95% 이상이 불교 유적지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방문객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원에서나 심지어 불상을 지나칠 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태국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0일 태국에서의 공공장소 애정 표현.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서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태국 사회에서는 예의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키스나 포옹, 심지어 손을 잡는 것과 같은 행동은 현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에 직면하지는 않겠지만 피하는 시선이나 어색한 침묵 같은 미묘한 신호들이 그들의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점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2024년 태국 문화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인의 80% 이상이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관광객으로서 붐비는 시장에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기운을 감지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사적인 순간을 위해 애정 표현을 아껴둠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태국 관습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방문 기간 동안 더 긍정적이고 문화적으로 세심한 경험을 보장해줍니다. 10. 태국의 벨 에티켓. 태국의 활기찬 밤문화를 탐험할 때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전통이 있습니다. 붐비는 바에 있는데 테이블 위에 벨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벨을 울릴 생각조차 하기 전에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벨을 울리는 것은 단순한 작은 제스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바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술값을 내겠다고 선언하는 대담한 행동입니다. 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이 행동은 관대함을 넘어서 평범했던 분위기를 즉시 축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표현입니다. 태국 문화에서 벨은 내가 쏠게를 의미하며 여러분의 관대함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2024년 태국 관광청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관습을 접한 관광객의 거의 60%가 깜짝 놀랐으며 이를 태국 밤문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측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태국에서 술을 마실 때는 그 벨을 울리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약속이니까요. 이 사실에 놀라셨다면 정말 놀라워요. 라고 댓글을 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을 공유해주세요. 9. 태국에서 실내 신발 착용에 대한 필수 금기. 태국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전통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집주인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심오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태국인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신발 벗는 것을 잊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아마 부드럽게 알려주겠지만 약간의 인식만 있다면 쉽게 피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태국 에티켓 재단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 이상의 태국인이 이 제스처를 존중을 표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국에 있을 때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신발을 벗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작은 행동은 현지 관습에 대한 여러분의 존중을 보여주고 방문의 조화를 해칠 수 있는 어색한 순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탐험하면서 개인 공간과 신성한 전통에 대한 존중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8. 태국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에 대한 신성한 금기. 태국에서 머리는 신체의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사람의 영혼 및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중대한 무례의 표시로 간주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오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2024년 태국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태국인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믿음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드럽고 선의의 머리 쓰다듬기조차도 심각한 오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태국에 있을 때는 머리는 엄격히 손대면 안 되는 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문화적 인식 행위는 현지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 태국에서 테이블에 발을 올리는 것에 대한 심각한 금기. 태국에서는 문화적 규범이 깊이 존중되며 이를 무시하면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범 중 하나는 발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단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테이블은 가구 그 이상으로 식사와 교감을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발을 올리는 것은 태국 문화가 공유 공간에 대해 지니는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국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무심코 테이블에 발을 올립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식사를 망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95%가 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식사 중이나 손님을 접대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태국에 있다면 말 그대로 발을 땅에 붙이고 계세요. 이는 창피를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6. 태국에서 앉는 자세의 놀라운 중요성. 태국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앉는지는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사원이나 의식 중에 존중을 표하는 심오한 표현 방식입니다. 태국 문화유산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꼬고 앉는 것, 특히 종교적 상징물 앞에서 그렇게 앉는 것은 그 공간들이 지닌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태국 문화에서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똑바로 앉는 것이 존중을 표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현지 관습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엄과 평화라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반영합니다. 사소한 디테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에서는 어떻게 앉느냐가 그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존중을 크게 대변합니다. 그러니 태국을 방문할 때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세는 단지 앉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존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앉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장소와 맺는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태국에서 조용한 공공장소의 중요성. 태국에서 공공장소는 만남의 장소 그 이상으로 평화와 존중의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조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시끄럽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단지 무례한 것을 넘어 문화적 예절을 위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평온함에 대한 헌신은 태국 문화의 중심인 겸손과 존중을 반영합니다. 2024년 태국 문화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85%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조화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부드럽게 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표하고 차분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관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지 관습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태국을 거닐 때는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심오한 존중이 침묵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을요. 4. 태국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중요한 관습. 태국에서는 손을 사용하는 방식에 심오한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른손은 존중과 청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건넬 때 사용되는 신성한 손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왼손은 덜 깨끗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인의 80% 이상이 여전히 이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건넬 때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현지 관습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심한 주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의도치 않은 무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방콕의 진짜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태국의 활기차고 혼잡한 수도인 방콕은 북적이는 거리와 활기찬 시장 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매혹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죠. 전 세계는 이 도시를 방콕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공식 이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국어 정식 명칭은 천사들의 도시, 위대한 불멸의 도시, 신성한 9가지 보석의 장엄한 도시로 번역되는 복잡하고 시적인 구절입니다. 이 유난히 상세한 이름은 단지 과시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콕의 심오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이 이름은 태국 사람들이 수도에 대해 느끼는 웅장함, 우아함,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구현합니다. 2024년의 최신 문화 연구에 따르면 이 이름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방콕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도시가 아니라 그 역사만큼이나 웅장한 이름을 가진 전설적인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 태국의 트랜스젠더 포용. 태국은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독특한 수용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트랜스젠더의 안식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성은 사회 정책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와 패션 산업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열리는 미스 티파니 유니버스, 미스 인터내셔널 킹과 같은 권위 있는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는 전 세계 트랜스젠더 인재들이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태국의 명성에는 화려한 미인 대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성전환 수술의 선두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바꾸는 수술을 받기 위해 특별히 태국을 찾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끌어들일까요? 바로 고도로 숙련된 외과 의사들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조합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태국을 최고의 선택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과 지원은 아직 그러한 수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태국을 포용성의 등불로 돋보이게 합니다. 태국의 감동적인 트랜스젠더 환영에서 활기찬 송크란 축제로 넘어가면서 이 나라가 포용성, 전통, 그리고 즐거운 축하를 결합하는 데 있어 대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 야성적이고 영적인 송크란 축제. 도시 전체를 즐겁고 물에 흠뻑 젖은 놀이터로 바꾸는 강력한 축제를 상상해보세요. 바로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축제가 아닙니다. 바로 태국의 새해이며 수백만 명의 현지인과 여행객들이 타는 듯한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송크란은 단순한 물장난 그 이상입니다. 그 재미 아래에는 전통과의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고 불상을 부드럽게 목욕시키는데 이 행위가 새해를 맞아 자신들을 정화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참여하여 하나로 약 5,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관광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를 흠뻑 느끼기 위해 그곳에 있든 단순히 물에 흠뻑 젖기 위해 있든 송크란은 야성적인 재미와 심오한 영적 의미를 아름답게 결합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